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오늘 질병 한방에 오케이 시간인데요.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겪는 두드러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두드러기의 특징은요, 다른 피부 질환과는 다르게 나타나서 한 수시간에서 하루 정도가 지나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물질, 알러젠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이 사라지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인이 분명한 두드러기는 접촉성 두드러기가 있죠. 마찰이나 진동, 금속에 의한 그리고 압박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고요. 햇빛이나 온도, 특히 차가운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와 같이 흡인성 두드러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음식에 의한 두드러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유나 땅콩, 갑각류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래도 쉽죠. 이런 원인을 피해가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성 두드러기를 겪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는 보통 체질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스트레스나 과로가 심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한방에서 봤을 때는 혈어나 음어의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검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원인을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거나 빈번하게 재발하는 두드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면 운동을 하거나 온도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갈 때 땀이 나기 직전에 온몸이 수천 마리 개미가 물어뜯는 듯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땀이 확 나기 시작하면 괜찮아지고요. 또 몸의 온도가 내려가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서늘한 곳으로 옮기면 10분에서 한 30분 이내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두드러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콜린성 두드러기라 그러면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유발을 되는 두드러기를 말합니다. 그럼 아세틸콜린은 무엇이냐? 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보면 콜린에 의해서 유발되는 알러지가 왜 생기는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세틸콜린의 작용은 대표적으로는요, 골격근을 수축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작용들은 모두 알러지를 유발하는 작용들입니다. 호흡계에 작용하게 되면요,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여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이 반응이 나타나면 기도가 꽉 조여서 숨을 쉴 수 없는 듯한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심해지면 이 기도 부종에 의해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이제 위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가면요,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장의 그 수축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위장관의 운동이 활발해질 때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에도 작용하는데요. 방광의 용적을 작게 만들고요. 배뇨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오줌이 마려울 때 참을 수 없는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지배하는 분비샘들이 있습니다. 분비샘들의 작용을 촉진해서 분비물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러지라고 하는 비염에서 콧물이 증가하고 또 천식에서 기관지에 가래가 많이 끼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밥 먹을 때마다 콧물이
너무 나아서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미주신경이 자극될 때 역시 이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코점막의 분비선들이 같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도 아닌데 밥을 먹을 때마다 코에서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현상, 이것도 바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세틸콜린의 작용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아세틸콜린은 크롬칠환성 세포나 비만 세포에서 아민류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카테코라민이나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이 알러지에서 중요한 물질인데요. 이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나 위장관에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알러지도 일으키지만 이것이 너무 과다하면 독성으로 작용해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사린가스나 VX가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면서 체내 아세틸콜린이 많아지게 해서 구토나 경련,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반면에 기억력과 학습 활동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히스타민은 그럼 뭘까요? 아주 중요한 히스타민은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인데요. 좋은 의미죠. 근데 이게 염증도 일으키는 물질이고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몸이 그것을 인지하도록 해서 그 위험을 인지하도록 해서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는 게 바로 염증이고 통증이고 가려움증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위험 요소가 들어왔을 때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히스타민이 대량 분비됨으로써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알러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치료에 있어서는 양방에서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든요.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히스타민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히스타민 수용체를 블락을 해서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스테로이드는 좀 더 강력한 작용을 하는데요. 아주 이제 심한 두드러기나 알러지일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서 바르도록 해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해도 될까요? 누구나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는 2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다만 항히스타민제는 그런 독성이나 내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용한다고 해도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이제 양약들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우리 몸이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어떤 조건에서 면역체계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원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질적으로 알러지 소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해졌을 때, 그래서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 두드러기가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면역력의 약화나 면역력의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방에는 수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수독이 가슴에 머물고 있을 때는 천식이나 호흡곤란이나 기침과 같은 동반 증상을 나타내면서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행인이라는 약제를 써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쓸개즙과 연관이 있고요.
한방에서는 인진이라는 약재를 써서 치료합니다. 인진은 황달을 치료하면서 소변으로 이런 독성 물질들을 빠르게 배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한테는 쓸 수 없고요. 열성 체질이나 급성 염증이 있을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나 어떤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런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원인일 때는 시오나 황금이라는 약재를 써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거나 찰과 발적이라고 해서 몸 묘기증 같은 거 있죠. 몸에 어떤 압박이나 자극이 가해졌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황련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몸에 자꾸 이유 없는 염증이나 농양이 생기고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고 습담이 많은 체질이라고 한다면 율무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어나 음어의 상황이 발견된다면 악효나 숙지왕 구기자 같은 보음하는 약물들로 빠르게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면역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좀 단발성인데요. 한약을 이런 단일 약재를 가지고 쓰지는 않고요. 몸의 체질과 증상에 맞도록 복합 처방으로 만들어서 치료에 활용하고 있고, 이런 힌트, 어떤 원인에서 알러지가 더 심해지는가, 어떤 원인에서 면역 체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원인들을 분류해서 처방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드러기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가벼운 경우도 있고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심한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타날 때는 따끔따끔하거나 가렵기도 하고,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이렇게 큰 두드러기가 온몸에 난다 그러면 이건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이게 급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주 이상 오래되거나 약을 먹을 때는 괜찮았다가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그렇게만 치료하지 마시고 꼭 한방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는 정말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두드러기, 알러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 이런 것들이 모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그래서 양방의 치료로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들인데, 한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몸의 내부 상태를 살피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방의 어떤 질병관으로 보면 보일 수 있거든요. 만성 두드러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의사와 상담하셔서 처방받고 체질 개선과 만성적인 이런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